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김용, 정진상 이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또 유동규 이어서 남욱 이 대장동 관련자들의 이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 그 퍼즐들이 하나씩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캠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캠퍼 그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이 왼팔 오른팔 이 이재명 캠퍼와 이 민간 사업자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죠. 이 두 그룹 민간 사업자 그룹 여기 이재명 캠퍼 그룹 이 두 그룹이 지금 공생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캠퍼 그룹에서 대장동 또 위례 신도시 여기에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이 저수지라는 말이 나왔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또는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에 출마할 때 들어갈 돈을 저수지처럼 모아놓고 계속 공급을 했다. 자, 이것이 지금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양쪽을 연결한 연결고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자, 유동규는 민간 사업자들과 이 이재명 캠퍼를 서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또 초기 작년에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이 유동규와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그 정황 그리고 진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단절을 했죠. 그리고 측근이라면은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했는데 자, 그때부터 지금 유동규 단절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또 뭔가 유동규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의 입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태들 이재명 캠프에서 했던 행태들이 지금 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유동규 씨가 폭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감옥에 있는 나에게 이재명 쪽에서 가짜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진짜 변호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내서 염탐을 했다. 유동규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 변호사가 배석을 하죠. 그래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검찰에 유동규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염탐을 하러 왔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뭘 이야기하는지 자 그런 말을 유동규가 한 적이 있는데 특히 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변호사입니다. 자 그래서 가짜 변호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상당히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오늘 보도가 되고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정진상 씨를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 취재 같은 데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정진상 영장 청구서에 정진상의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하기 위해서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은 영장이 발부가 되죠. 그래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정진상이 증거인멸을 하려 한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에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어떻게 유동규를 자신들과 분리를 하려고 했는지 그 행위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찰 수사가 개시됐을 때 정진상이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동규에게 동규야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라고 말했다.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자 그것이 영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 유동규, 너와 민간 사업자들, 김만배, 남욱, 민간 사업자들의 문제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선거를 밀어붙이겠다. 자,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본인이 뭐 당군 일의 최대의 그 이익을 한수를 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업적을 포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일종의 정면 돌파를 했죠. 우리는 선거 그대로 밀어붙일 테니 너와 민간 사업자들의 그 개인 비리다. 자, 이렇게 그 인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침을 준 것이죠. 그때만 해도 유동규가 이 사람들과 뭐 협응하면서 거의 뭐 한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고 나중에 폭로를 시작하면서 배신감을 토로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거 외에도 또 뭐 그 정진상이 이번에 구속되면서 증거인멸 교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작년 9월에 검찰이 유동규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려라 이렇게 지시한 그것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 교사도 들어있죠. 그리고 그 휴대전화 산지 며칠 안 되는 그 유동규의 휴대전화 안에는 이너서클 이재명 이너서클들끼리 한 10명 정도의 대화방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버리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증거인멸 교사죠.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번에는 정진상의 영장 청구서지만은 김용이 등장합니다. 뭐 정진상과 이재명이 이 정치적 공동체일 뿐더러 정진상과 김용도 공동체죠. 그래서 김용이 등장하는데 김용은 뭐라고 하냐면은 김용이 유동규를 해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에게 김용이 그냥 출석하지 말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 산맥으로 가서 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그래서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핵심 인물 유동규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해요하려는 시도를 했다. 영장에 나와 있는데, 자, 유동규 입원해라. 이것 얼마 전에 유동규 씨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에 유동규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이 김용이 검찰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을 먼저 알고, 그때는 문재인 검찰이었죠. 친문재인 검찰. 먼저 알고 그 김용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정진상 실장이 이 검찰 고위 간부와 얘기가 됐으니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면은 뭐 소환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와. 자, 그 검찰 고위 간부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냐 하면은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친문 그 검찰 간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나중에 이것을 부인을 했지만 그때 벌써 문재인 정부 검찰과 이야기가 다 돼 있으니 그냥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했다는 유동규의 폭로가 있었는데, 자, 영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입원을 하느냐. 멀쩡한 사람이.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쓰레기 먹으면 배탈이 나겠죠. 뭐 상한 음식 이런 거 막 주워 먹으면. 그래서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검찰하고 다 이야기가 돼 있어. 유동규는 실제로 그 다음날 응급실에 갔습니다. 정말 소환 안 받고 압수수색 안 당하려고. 응급실에 갔지만 입원이 안 돼서 나왔다가 검찰에 체포가 됐죠. 입원이 됐으면 검찰이 체포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병원 응급실에 아무나 응급실 갔다고 입원 다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해야지 입원을 시켜주죠. 자, 그런데 그때 쓰레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원이 안 돼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유동규만 자신들과 차단을 하면은 분리를 딱
해버리면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동규를 해유하고 압박하고 막 했죠. 그런데 유동규가 차단이 안 되고 출소하자마자 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폭로들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자 남욱도 출소를 해서 폭로를 하는데, 유동규와 남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동규는 언론,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겨냥하는 사람은 주로 김용과 정진상입니다. 그런데 남욱은 지금 선거자금 이야기 같은 것을 막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아예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합니다. 법정 진술로. 법정에서 정언을 할 때 선서를 하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 정언이면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증거로 다 채택될, 이재명 나중에 재판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채택될 수밖에 없고, 또 남욱은 유동규와 달리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공격을 하죠. 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다 모레 또 한 사람이 출소하죠. 김만배가 출소를 하면은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펀치를 맞았는데, 이 유동규와 남욱에 의해서, 또 검찰 공소장 같은 데 의해서 아마 김만배에게 결정타를 맞고 쓰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